미투. 단어의 온도가 있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단어는 미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월 30일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미투 운동과 성폭력이 다시 한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서 검사는 성폭력이 피해자분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고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건네야 할 말은 네 잘못이 아니야가 아닐까요? 서 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동료에게, 친구에게, 또 성폭력을 당한 나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건넬 때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는 딸바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콘텐츠는 바로 영화 피해 연대기입니다. 저는 배우 류준열님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사진을 보고 처음 이 영화를 알게 됐고요. 생리를 주제로 역사와 생활, 정치와 생리용품 등 전방위로 다루고 있다는 영화 설교를 보고 개봉 전까지 꽤 기대를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생리를 이제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던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재밌어라 이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봤던 영화고요. 작년에 신촌 메가박스에서 진행됐던 서울국제영화 여성영화제에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됐고 뒤이어서 감독과의 대화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요. 영화를 보면서 우선 생리를 하찮은 일이 아니다. 언론과 영화의 소재,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생리부터 이제 완경까지 대략 40년이라고 보면 500번의 생리를 일생 동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또 여기다가 생리 기간 앞뒤로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감도 느낄 수 있고 감정 기복도 느끼고요. 이렇게 여성의 일상에 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우리가 생리용품에 대해서 또 생리혈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생각했지 정말 근본적이고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본 경험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저희가 인상적 깊었던 거는 이 다큐멘터리가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 일상의 생리라는 느낌이었어요. 생리하면 TV 광고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뭔가 이게 실제와 다른 걸 묘사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가 생리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리를 겪는 여성들, 생리를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모두가 다 제 이야기 같고 내 친구들 얘기 같고 우리 엄마, 할머니가 겪었던 생리의 그 모습 자체인 거예요. 아마도 감독이 여성이었고 이 문제에 본인이 정말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 자체보다는 감독과의 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행사에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오셨는데 이 제목에도 있는 연대기라는 말처럼 영화가 흘러가는 동안에 같은 부분에서 웃고 우리가 같이 숙연해지고 같이 고민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여성들이 친구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객과 이제 관객의 질문과 감독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리를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생리에 대해서 나의 경험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그 이야기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는데 제 뭉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10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생리를 해온 여성들이 꼭 보시면서 내 생리를 다시 한번 어떤 정리해보시면 좋겠고 생리를 다른 관점, 다른 감정으로 한번 느껴보시는 경험을 해보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쾌하고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뭐 부담감이나 이렇게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청소년들도 직접 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공유하시고 느낌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성교육, 어떤 성교육보다 훌륭한 성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는 틀어드릴 수가 없고요. 30초 정도의 홍보 영상만 소리로 좀 들려드릴게요. 어떤 영화일지 또 어떤 이미지일지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I think when I just got my period and everything was so weird and strange with your body, 나 밤에 자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엄마한테도 숨기려고 그랬어요. 생리가 하는 날이 되게 나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크리넥스 같은 휴지를 거기다가 받쳐서 조금 묻으면 빼서 버리고. 저는 심리학 기준이 있어요. 양도 많고. 아, 진짜? 왜냐면 되게 잘 세잖아. 우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저 모카가지고 이리 무명배 짜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거기를 막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 세상 좋다. 안 해봤으니까 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 진짜. 오늘의 책은 행성 B에서 나온 생리공감입니다. 생리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피해연대기 감독 김보람님께서 책의 저자이기도 한 책이고요. 책 내용 자체가 피해연대기와 관련이 깊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까지 이어서 읽게 됐고요. 이 책에는 피해연대기란 영화가 탄생하게 된 과정, 영화를 만들면서 했던 감독의 경험들, 또 고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감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만 책이 훨씬 자전적인 느낌이고요. 에세이라고 좀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나의 생리는 어떤가, 또 나의 생리 역사는 어떤가, 또 생리와 내 몸을 어떻게 느껴왔는지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20대 게스트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구 또 오맷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을 잘 몰라서. 네. 처음 뵀나요? 네, 슬쩍슬쩍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실제 이름이 오맷돌이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촬영하고 편집, 기타 이제 뭐 커피 나르는 일, 뭐 그리고 청소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채널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구라고 하고요. 네. 저는 청소년학 전공한 청소년 지도사예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의 대마왕이 되는 게 대망이요. 제 꿈이고. 청소년들의 대통령. 네, 저는 뭐 기획, 시나리오 이런 거 위주로 더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우리 TV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TV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TV를 좀 많아요. 간단하게 네.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 우리라는 네. WOORI 우리라는 이름으로 네. 성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음. 있는 채널이고요. 네. 저희 채널 유튜브에 와서 네, 보시면 아마 한 번에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TV로 활동하시게 되신지는? 지금 이제 한 1년? 아, 네, 이제 1년 정도 됐고. 네, 오빠는 1년 네. 됐고 저는 이제 원래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같이 참여하게 뒤에 된 합류하게 된 거는 건가요? 네, 아, 한 3개월 됐나? 근데 다른 4개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성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좀 하게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하게 된 것은 유튜브를 원래 엄청 좋아했어요. 영상 만드는 네. 것도 좋아했고. 유튜브 빵 네. 팬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뭔가 겉도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정말 저게 맞는 이야기일까? 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무슨 좀 이제 안 좋은 컨텐츠들이 우선 많았어요. 뭐 검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채널을 만들어 볼까? 네. 푸른하늘 성하고 일하기 전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네요. 네네, 성에 네.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 나가 보자. 그래서 이제 자위 컨텐츠, 아니 자위 키워드 이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키워드들을 좀 잡아 나가자라는 게 좀 목표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 유튜브에 너무 그런 성 관련된 콘텐츠는 많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자극적으로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워낙 야동이나 이상한 그런 미디어들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우리가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딱 유튜브에 뭐 자위라고 치면 우리 그게 먼저 나오고 우리 좋은 딱 먼저 콘텐츠가 나와서 위로 올라오는. 먼저 우리 걸 보고 애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목표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우리 TV가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정말 그런 콘텐츠가 가장 먼저 나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가 책과 영화 얘기로 들어갈 볼 텐데 둘 다 혹시 보셨나요? 책과 영화 둘 다? 네. 네,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게 더 좋으셨어요? 저는 영화. 저도 영화가. 그러면 전 책. 저는 몰라 책을 먼저 나중에 읽어서 그런지 영화가 훨씬 좋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 좀 영화에서 담기지 않은 얘기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좀 대부분 겹치는 내용들이어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책에 대한 느낌은 그냥 영화가 조금 더 좋았다.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었고 또 생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보람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또 두 분은 전반적으로 책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저는 이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슬슬 보다가 필요한 부분만 딱 읽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감독님과의 어떤 대화 이런 시간 갖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물어보지 못한 것들이 조금 담겨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저는 좀 나름 그런 부분에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텍스트로 되게 읽으니까 더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두 개 다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만약에 두 개 다 하라면은. 보라고. 네. 이왕 영화 보면은 책도 보고 책 봤으면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 저 그 영화 감독과의 대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저는 서울 여성영화제 가서 영화제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과의 대화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영화 자체보다 그 시간 자체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쵸. 이제 관객들이 질문하고 이제 감독이 이제 대답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냥 생각했던 게 내가 이게 생리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에 그냥 여자친구들끼리 생리대 빌려줘라는 말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되게 놀랐고 그 여성 관객들이랑 같은 부분에서 웃고 되게 같은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경험들이 그쵸. 되게 감동적인 느낌으로 남아서 갑자기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났고 이제 오맷돌님은 어떠셨을까요? 책이? 우선 남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선 생소했고 생소하다. 영화 자체도 좀 생소했어요. 이거 색다르고 재밌는데?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 여자들만의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로 딱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남자들은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지?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책을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래서 결국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선택이 부분,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선택이 아름답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에는 그냥 하나의 정보를 딱 주입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나지 않나 싶어요. 안타깝게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어떠세요? 다른 남자분들이나 일반 뭐 성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봐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완전 저는 진짜 다 강추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안 보더라고요. 네, 친구들한테 제발 좀 벌써 가서 네이버에 봐. 올렸는데 어때서 남자분들이 보기에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그 공감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공감이 안 같아요. 됐거나. 예. 전혀 모르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영화나 그런 부분에 넣었으면 그런 부분이. 예, 남자도 정말 고민하고 왜 그럴까? 여자친구들의 마음은 왜 그럴까? 엄마들은 왜 생리를 나는 것을 하고 폐경이란 것도 하고 왜 이런 완경이란 것도 하고 왜 이렇게 지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조금 남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줬으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 예, 좀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 좀 남자분들이 보기엔 좀 설명이 없었나요? 어려웠나요? 그 상황들을 공감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남자 입장이 좀 안 같이 들어있으면 좋았겠다. 예, 그런 부분들이 한쪽 측면에서만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남자들도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이 좀 안 보여줘서 조금 아쉬웠던 감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생리라는 거를 영화로 다루고 또 책으로 다루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생리도 서사가 될 수 있구나. 영화나 책이나 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거를 되게 눈으로 증명된 느낌? 그래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왜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이렇게 다룰 만한 주제로 생각을 안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생리혈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고 생리용품만 고르면 되는 그 얘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부분의 가임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년으로 치면 거의 2달 정도를 생리를 하면서 보내는 건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꼈던 거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모른다? 여자들이 내 몸에 진짜. 대해서 모른다. 저 완전 많이 느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왜 이거를 몰랐지? 저는 좀 진짜 좀 때려 맞은 기분도 들었거든요. 얻어마신 게 아니라 때려 맞은 언어 유희가. 나는 왜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 얘기에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뭔가 내 몸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부분에서 진짜 많이 와닿았는데 왜 뭔가 그렇게 내 몸을 알아가는 것 자체를 시시한 거잖아요. 생리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나 몰랐다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좀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되게 다양한 생리용품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탐폰이나 특히 생리컵이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생리컵을 착용하려면 자기의 질을 알아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내 뭐 질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어떤 걸 착용할지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이제 생리혈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생리혈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다른 생리용품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탐폰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탐폰 한 번 썼다가 실패했거든요. 아, 진짜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안 들어가리. 근데 네. 또 가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급하게 편의점 들어가서 사서 했는데 저는 이게 질이 직각으로 있을 줄 알았어요. 직각으로 90도로 네. 일자로 그냥 네. 평평하게. 네. 그래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 뒤로 다시는 시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잘못 넣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나는 아픈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넣는 방향이나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서 아프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 뭐 구조나 이런 거를 조금만 지식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아쉽고 또 이제 탐품 사용하는 법 검색해 보니까 집에서 편안할 때 연습해 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걸로 해봐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았으면 정말 필요할 때 좀 잘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안 보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그냥 상상 당연히 이럴 것이야 라는 생상에 기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탐폰 사용법? 네, 일단은 잘 모르고 그때 제가 호기심이 들어서 저는 그냥 한번 사서 해보자. 왜 생리대가 너무 저는 원래부터 생리 때만 되면 저는 밑에가 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요? 답변지가 나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일어나자 뭐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막 그 생리대 그 라인 그 있잖아요. 살이 약간 발진처럼 네, 그렇게. 진짜 거기가 다 뾰루지가 닿아요. 그 딱 생리대 그 라인에 따라서 되게 예민한 엉덩이 이렇게 예민한- 쪼르르 하고 뾰루지가 나는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탐폰을 한번 사용해보자 하고 딱 썼는데 이거를 언제 갈아야 되는지 생리대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쵸. 탐폰은 더 빨리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긴 근데 하죠. 네. 제가 한 3시간 정도 끼고 있었나 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아, 그래요? 탐폰에서 이게 그것도 넘쳐가지고 아, 팬티 그래요? 다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래서 막 급하게 집에 달려갔거든요. 어, 그래서 아 이게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하고 실패 경험들이 다들.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게 또 뭔가 좀 그 피가 이렇게 잔뜩 묻어가지고 이렇게 딱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뭔가 좀 무서운 거예요. 좀 징그럽고 어릴 때라서 뭔가 피 묻은 외계인 같은 게 쭉 나오는 그런 느낌? 그 외계인이 있잖아요. 에일리언. 아우. 아니 그럼 그 뒤로 다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아, 그렇게 역시. 뭔가 그 경험이 딱 안 좋아 버리니까 음. 사용을 꺼리게 되더라고요. 뭔가 공부하고 여러 번 해보면 네. 또 적응해서 쓸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처음이 그런 것 네. 같아요. 엄마가 이제 뭔가 탐폰이 더 그런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질에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안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좀 사용을 안 하게 된 그런 것 같아요. 더. 또 씨는 이제 생리에 대한 혹시 경험이 있나요? 혹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에피소드요? 뭐 꼭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여성들과의 있었던 생리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초등학교 때는 네. 뭐 생리를 한다라는 거 자체도 몰랐고 여자들이 생리를 졸업할 때까지? 예, 아, 몰랐어요. 안 가르쳐 주나요? 예,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성을 야동으로 뭐야, 왜 배운 전형적인. 나이가 많은가? 왜 성경을 안 받는 거지? 그냥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이제 손 잡으면 아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아, 네? 손 잡고 순수. 예. 그래서 이제 생리라는 것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이때쯤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됐죠?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그냥 이제 뭐 책 같은 구성애 선생님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것도 호기심에. 그리고 나서는 요즘 들어 이제 나이 들어서 더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 생리에 대해서 이거 하다 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피를 왜 흘리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아니 뭐 그런 적 없어요? 그 엄마가 생리대를 봤다거나 화장실에서 아니면 여자친구들 뭐 생리대가 떨어졌던 걸 봤다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는 없나요? 중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 아니었나? 남녀공학인데도 그거를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예.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뭐 경험이나 사건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같이 저희 이제 신기하네. 초경편 있을만도 관련해서 영상 컨텐츠 어. 만드는데 이제 오빠가 같이 기획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간다. 너무 한번 어렵다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네. 아니 근데 정말로 근데 아직 지금도 뭐 진짜 책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경험. 예, 그쵸. 책을 그러니까 집에 뭐 누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도 누나가 이제 일로 와봐 너 좀 공부 좀 해야겠어 여자친구 그러진 않은데. 아 그래? 누나 있어. 굉장히 비현실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나 좀 이상한 건가? 아니에요. 근데 맞아, 남자 형제밖에 없는 집이 더 그런 거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책으로 공부를 해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분이 생리를 한 달 내내 한다고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한 달에 한 번 이건 들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리대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는데 어, 그게 네. 엉덩이 사이즈, 허리 사이즈처럼 그런 건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생리하면은 딱 피 흘리는 5일에서 7일 정도잖아요. 저는 이거를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리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대체로 그 정도 기간 동안에 호르몬이 급격하게 2번 정도 변하고 그 가정에서의 피를 흘리는 기간이 있다고 이렇게 좀 생리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딱 생리를 5일에서 7일 피 흘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생리혈만 잘 처리하면 되고 뭐 생리통 있으면 뭐
뭐랄까 안 먹으면 뭐 되고. 진통제를 먹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로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음. 생리를 주기로 이해하면 생리 기간이 아니더라도 피 흘리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좀 뭐랄까 관리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좀 더 여성의 건강이나 일상이나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뭔가 생리를 5일에서 7일 피 흘리는 기간이라고 정의하는 건 뭔가 좀 잘못된? 좀 더 나은 정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진짜. 근데 제가 저는 원래 좀 생리라는 것 자체를 진짜 완전 귀찮고 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정말 귀찮고 짜증나는 일. 진짜 피가 나오니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작년 여름쯤에 저 그 PSS라 하죠. PMS? PMS인가? 생리전 증후군 이게. 그거 말고 그 생리대 그 독성 때문에 발작처럼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급작스럽게 막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배가 너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진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실려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원래 그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지가 않는데 뭔가 그 알아보니까 생리대나 그런 거에서 온 독성물 그것 때문에 갑자기 부작용처럼 오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생리통, 생리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아팠어가지고 무서우니까 이제 다음 생리날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 생리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진짜 관련된 그런 다큐나 책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제가 받아들인 생리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생리대 이런 것들이 진짜 그때 생리대 파동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내가 생리대를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좀 단순히 저도 피 흘리는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 귀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리 주기나 호르몬의 변화, 배란 이런 원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책이나 영화가 생리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된 건 확실하고 오맷돌 씨한테는 이게 생리의 첫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생리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다면 이걸로 네, 인해 생리의 첫인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만약에 첫인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남자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충격도 받았어요. 제가 저도 지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한 번 팍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처해야 되는 건 진짜 뭘까? 어떻게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한쪽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그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리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사실 우리가 진짜 좀 사춘기 때 딱 초경을 하고부터 완경할 때까지 계속 생리를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그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리용품을 사용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진짜 엄마가 되는 과정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걸 뭔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그때 여기를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여성이기 때문에 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해서 더 그런 거겠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더 신경을 써요. 막 더 여기를 더 뭔가 위생 관리라던가 이런 거 더 하려고 하고 진짜 좀 여기 밑에 건강, 자궁 건강, 질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사실 막 피 같은 거 묻으면은 항상 빨아야 되고 이런데 그게 뭔가 진짜 아기 키우는 과정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기를 이렇게 공들여서 신경 쓰고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이게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생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감독이 이 생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내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관계가 달라지고 컴플렉스에서부터 이제 극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리가 여성이 이제 매달 겪고 자기의 성이나 자기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 같은 거, 그리고 매달 겪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 감독이 이제 생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껴진 변화라든가 관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제 생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또 생리컵을 좀 사용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 생리에 대한 공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생리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서 그게 제일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리에 대해서 저는 다행히 생리통도 별로 없고 별로 안 하면 좋긴 한데 대단히 귀찮은 일도 아니어서 사실은 생리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고민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매번 되게 통증이 심하고 불편감이 크고 이러면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고 피라는 게 약간 무서운 느낌도 나고 뭔가 배설하는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여성성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게 그냥 생리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나 내 여성성이나 더 나아가서 뭐 컴플렉스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해서 이게 좀 생리를 더 중요하게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제일 좀 인상적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영화나 책이랑은 별개인데 저희가 이제 초경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만들다 보니까 제 초경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초경은 항상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예고가 생리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갈색 피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갈색 그런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궁암인가 뭐 이렇게 진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친구.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뭔가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진짜 너무 갑작스럽고 무섭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놀란 부분도 있고 이게 뭔가 왜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겪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왜 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생리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성인 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걸 부정하다 보니까 진짜 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체도 이렇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초경을 이제 생리를 하니까 뭔가 좀 더 잘 해야 된다고. 근데 뭔가 내가 여자고 초경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더 억압을 받는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초경을 딱 겪은 이후에 그런 강렬하게 그런 것들이 강렬하게 더 많아지고 그런 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가짐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진짜 들은 거예요? 네, 이제 뭐 몸을 이제 더 조심하게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요런 뉘앙스로. 엄마 아빠가 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안 그러는데 엄마가 굉장히 저한테만 동생한테는 절대 안 보수적이었는데 여자니까 보수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막 또 이 보건소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게 돼.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알게 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상처 아닌 상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죄의식도 생기고. 저는 첫 생리를 이제 집에서 했는데 집에서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다행이다. 왜냐면 대처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생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생리대 빌려달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랑 책을 보고 나서 주변 친구들한테 첫 생리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 경험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전 다 저랑 비슷한 경험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른 경험과 느낌으로 첫 생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한 친구가 생리라는 걸 전혀 모를 때고 6학년 때 그냥 배가 아파서 엄마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생리 피가 나는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앉아서 그 다음에 생리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도 사람마다 되게 생리를 처음 경험하는 게 되게 다르구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구나. 좀 그때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생리공감에서 나온 그 여성의 진화라는 책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그 책이 되게 어려운데 굉장히 네. 재밌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여태까지 생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주기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거는 서양의 건강무국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기준이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 28일 기준이라는 것도 비정상인 거고 아니면 또 우리는 생리를 지금 뭐 40년 동안 500번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랄까 이제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아기를 임신하고 수유하는 동안에는 이제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과거의 여성들은 한 100번 평생 100번 정도만 겪으면 됐던 일을 우리는 4-5번 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호르몬 변화를 겪게 우리 몸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리를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리로 인한 이 호르몬 변화를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지금 겪는 부분들이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 뭐 피임약을 먹거나 그렇게 해서 생리를 안 하면 여성 건강에 좋은가? 뭐 이런 고민도 들고 그 우리가 가진 피랑 그 내막이라고 하는 피가 정말 다를까? 그렇게 영양분이 다를까? 이런 고민들도 생각들도 들고 좀 연구해 볼 만한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생리에 대해서 이런 거 좀 연구해 보고 싶다. 아니면 여성의 몸이라든지. 쌤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죠. 되게 저 때까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관점이어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책 읽어봐야겠네요. 빨리. 네, 저 너무 어려서 못 읽고 있어요.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저는 생리통 관련된 연구를 만약에 하면 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진짜로 좀 저도 원래 잘 몰랐거든요. 그런 생리통에 대해서 좀 저는 허리가 아프고 그날 예민해지고 좀 몸이 뻐근한 정도였는데 그때 한번 완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 생리통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입원을 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아파해가지고 진짜 1년에 그 한 달 생리 겪을 때마다 한 4-5번씩은 입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친구는 자궁 내 다른 질환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가 약간 워낙 약한 것 같아요, 얘가. 원래. 그래서 그런 병원도 계속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너 좀 관리해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막 책 읽는 거 추천해주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생리통도 좀 자궁 건강이랑 관련이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생리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책도 읽고 이러면서 자궁에 정말 관심이 많았었어요. 보이진 않는데 알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져본다.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건 꼭 생리와 여성의 그런 건강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여성의 이런 몸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성 성기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연구가 진짜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공부하면서 그런 자료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일단 제가 처음으로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생리통 관련된 거. 맞아요. 아니 주변에 저는 아니지만 생리통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생리통은 정상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진통제를 먹거나 병원 가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애 낳으라 이런 얘기는 하지. 그러면 괜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약을 먹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이렇게 뭐 평소에 이제 뭐랄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집에서 쉬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좀 더 신경 쓰고. 근데 생리통은 매달 겪고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면서 너무 그냥 감내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생리통에 대한 것도 정말 이게 정상적인 건지 이게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자궁 내 질환이 없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호르몬 변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구피임약 있잖아요. 그 호르몬 농도가 이제 그 미국 서양 여성들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 호르몬 농도가 낮은 나라의 여성들한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다. 안 맞는 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짜 저 근데 부작용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부작용과 한 증인인데 진짜로 제가 피임약을 복용했었는데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부작용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상 땅에 있을 때도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멀미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래서 한
계속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좀 알았거든. 나중에 이게 그 그럴 수 있다. 부작용이었구나.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뭔가 막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서 저는 먹다가 끝났거든요. 근데 또 그걸 끊으니까 생리통이 또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피임약에 대해서도 되게 좀 뭔가 회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내 몸에 좋을까? 물론 산부인과에서는 연구를 바탕으로 그게 안정성 있고 뭐 오히려 뭐 생리통에 도움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부작용을 몸으로 겪어보니까 이게 못 믿겠더라고요. 내 호르몬을 그렇게 내가 다른 약으로 그렇게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비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뭔가 피임약을 이렇게 복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국에서 처방받은 거 아니면 병원 가서? 저는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어, 말씀드려서 제 몸에 뭐가 제일 맞을까요? 이런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복용을 한 거였는데 너무 그때 고생을 했어가지고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 네, 그때 한 3개월, 4개월 3, 4개월 정도 정도 먹었는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부작용인지 그냥 내가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게 피임약 부작용이었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막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엄마 그런 거 좀 안 좋아해가지고 엄마 한번 모셔야겠네. 엄마 여러 번 출연하시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네. 그런 피임약을 안 먹을 것 같아요. 맷돌 씨는 그러면 연구를 해본다면 이런 부분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저 책을 읽으면서 왜 여자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걸까? 이 이유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고 피는 정말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 텐데 그냥 생리라는 거가 있다라고만 알려주고 뭐 생리대에 이렇게 착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만 알려주니까 피를 흘리는 이유를 좀 더 애들한테 알려주면 이래서 피를 흘리는 거구나.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거 알 텐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 연구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왜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나도 관심을 갖고 알아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 없는 분들이 맞아.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이 없을 왜 것 내가 같아요. 알아야 되지? 내 몸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 여자분들도 이렇게 자기 몸이나 생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들은 어때요? 남자분들도 학교나 이렇게 공교육 속에서 성교육을 통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혹시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형태적인 것들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뭐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리고 좀 시기가 지면 털이 난다. 그리고 뭐 수염도 좀 날 거다. 여드름이 좀 날 거다. 외모적인 변화는 외모적인 외형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들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완전 임신에 대한 얘기나 낙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갑자기 가버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그래서 어떻게 아기를 생기는지는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뭔가 저희는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알아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자위를 쳐보고 야동을 쳐보고 그리고 여자를 쳐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갑자기 애들이 또 극과 극을 체험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난자랑 정자랑 만나서 수정이 돼서 이거 자궁이 착상이 그러니까 돼서 남자랑 정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그 얘기를 얘기해달라. 어떻게 만나냐고 이거를 모르고 나중에 맨날 어른들은 그냥 나중에 어른 되면 알게 돼 약간 이런 근데 식으로만 야동이 알려주죠. 네, 야동으로 알려주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저도 막 그런 거를 저는 진짜 어릴 때 그거를 궁금했어요. 거의 유치원 때부터 그 유치원 때 네, 비디오를 봤거든요. 노래도 있어요. 뭐 난자 정자를 만나 이러면서 노래를 막 배웠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방금 보건 만든 거 선생님이셔서 그 과학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악개비라는. 근데 예. 그거에서 남자 여자를 만나. 아무튼 그런 노래를 저는 보면서 어떻게 만나지 이러면 저는 온갖 상상을 다 했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뽀뽀하면 입에서 만나나? 이러고 생각을 했고 뭔가 생식기에서 그게 나온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오줌 싸면 거기서 이렇게 만나나? 진짜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면서 그걸 다 물어봤어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엄청 당황을 하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야동을 봤는데 진짜 그게 막 미국 야동이었거든요. 아이고. 막 너무 막 짐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얼굴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되게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하면 저런 행위를 해야 되고 아기를 낳으려면 또 저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나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또 성을 그렇게 처음 야동으로 그렇게 그 섹스라는 거를 야동에서 보니까 정말 부정적이고 더러운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우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리에 관련해서 혹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면 혹시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다나 뭐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게 좀 떠오르시는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또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2개거든요. 하나는 생리가 사촌 동생이라면이라는 네? 영상이에요. 생리가요? 네. 그래서 생리가요? 생리 때 겪는 그런 여자들의 그런 힘든 고충이라든지 그런 심리적 상태를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생리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생리들이 와요 이제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들기면서 도둑쳐 막 문 두들기면서. 네, 그래서 망했다 이러면서 딱 문 열어주는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비밀번호도 알아가지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비밀번호 열고 막 들어오고 이런 건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하는데 막 괴롭히고 막 허리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 이불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를 막 이불에 들어놓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아니요, 애들이 그 이불에다가 실제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럼 제가 이제 스케치북이 생리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려달라고 했잖아 이랬는데 이불에 그려야 제맛이지. 약간 이러고 약간 재밌네.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생리 역할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이제 아는 동생들 해서 뭐 이렇게 쓰고 나오나요? 생리 뭐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색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약간 비유를 해서 표현한 웃는 영상. 거 빼야겠다. 그래서 표현한 영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경을 겪는 소녀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빨리 한 친구 막 놀리고 생리대 보면서 기적이라고 놀리고 막 이랬는데 점점 중학교 1, 2학년 되면 주변에 친구들이 점점 다 해가잖아요. 나만 안 하니까 그걸로 엄청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초경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뭔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나는 왜 안 하지 궁금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위로를 전하는 그런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그때 초경을 하면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만들려고 조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첫 생리에 대한 사연들을 모여서 재현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첫 생리하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남녀공학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생리대를 어쨌든 바꾸려면 화장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리대를 가방에 있는 걸 어떻게 꺼내야 될지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왠지 맞아. 애들이 다 나만 쳐다볼 것 같고 그 하얗고 네모난 게 되게 학교 교실에는 없는 그런 뭔가 특별한 물건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엄청 거기서 고민하고 막 책 교과서 속에 막 끼워가지고 막 가서 막 되게 어렵게 화장실까지 갔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런 것도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맷돌 씨는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다뤄보고 싶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남자가 생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생리를 얘기한다면? 남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콘텐츠. 현상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들을 하는 건가요?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 했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여자친구한테 좀 해줘야 되는 행동들, 말들 그런 거를 모아서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아예 이해가 안 되면 쏙쏙쏙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 남자들이 잘 모를 만한 실수할 만한 부분들 모아서 그래서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사연이? 저도 모르고 좀 하는 건데 이제 너 생리해? 생리가 뭐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끝났다 생각해가지고 그때쯤에 끝났다. 그래서 산을 타자 해가지고 이제 산을 탔는데 이때쯤 끝났겠다 생각하고 내려오고 중간 정도에서 근데 나 생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탁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하는 거구나. 나 진짜 모르고 있구나. 지식이 하나도 없구나. 생리라는 것은 좀 오래 할 수도 있는 거고 딱 몇 번 이렇게 자기가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로 들어서 이제 남자 입장에서 좀 생리를 바라보는 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좀 유쾌하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컨텐츠로 담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 뭐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생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난받을 맞아.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한 어려움 같은 거 좀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아, 예. 본인이 없다는 건가요? 네, 전혀 아, 없고 저는 모르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것을 좀 표출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나 몰라.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제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면 너무 또 이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남자친구들이 다 모르니까 같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네. 나한테 뭐라고 되게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그런 분위기는 없나요? 뭐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서 상관은 없는데 예전에 너무 몰랐으니까 그 몰랐던 게 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는 그 바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많은 평범한 친구들이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성인이 됐는데 니네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네 또 이렇게 입장이 되니까 우리 같이 모르는 거 나도 몰라. 우리 모르는 거 같이 이해해보고 같이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질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런 거를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이해하고 앞으로 알아가는 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건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약간 서로 싸우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댓글에도 보면은 막 그런 거 막 그런 양상의 그것도 댓글도 몰라. 있거든요. 남자 시키지 그런 것도 몰라. 저 멍청하다 약간 조절할 수 있다니 이런 그런 걸 약간 비난하고 생리가 파란색이라고 그랬대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런 분노의 그런 양상을 보이는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이제 그 영상 중에서 발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성적 흥분을 했을 때만 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 과정에서도 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은 여성들이 또 생리를 모르는 것만큼 여성들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저도 오해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도 여자의 몸을 여자도 남자의 몸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 이 책을 봐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좀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책과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냥 실제 같이 생활하는 친구나 언니 오빠를 통해서 서로 많이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맞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좀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네. 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비판 없이 잘 얘기해주고 나의 생활에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되게 일상적인 거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맞아요. 생활 같은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우리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얘기는 서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오해를 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뭐 유명인 사람도 좋고 내 주변에 실제 어떤 인물을 이어도 좋고 좀 그렇게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딸이 이제 생리 초경이라는 걸 겪기 전에 이거를 읽어서 우리 아빠의 입장에서 우리 딸이 이렇게 생리를 하고 하는구나를 미리 좀 알고 그거를 좀 더 아름답게 좀 애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이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좀 좋아서 부모님이 좀 딸을 가진 어머니, 네네, 아빠, 네,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좀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미래의 남자친구 살아있나요? 앞으로 만나게 될 남자친구들 만날 수 있나요? 살아있어? 태어났나요? 아무튼 그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때 좀 예민해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좀
일단 저는 이제 말을 하긴 하거든요. 나 생리 중이다. 기간이다 이러면서. 어. 그리고 제가 그때 생리통도 막 있고 이러니까 어. 사실 저는 조심해라 이런. 약간 그런 어. 의미도 있고, 사실 전에 막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이제 제가 생리통이 이렇게 심하니까 그때 막 초콜릿이나 막 먹을 거 막 사줘요. 근데 인터넷을 검색했네. 네. 근데 초콜릿 뭐 해줘라. 저는 막 근데 이제 너무 일단은 기본 베이스의 마음은 어. 감사함이긴 어. 한데 사실 그게 통증만 해결한다고 다는 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해가 일단 음.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뭔가 통증만 해결하면 돼. 이런 음. 짜증나는 것만 음. 히스테리만 해결하면 돼. 음. 이런 식의 마음보다는 음. 진짜 여자들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께 공부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같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네, 맞아요. 서로의 몸에 대해서 네.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전 처음에 이 영화랑 책을 봤을 때 10대 소녀들 맞아. 그 친구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20년 이상 생리를 한 여성들, 경력자들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되게 수많은 생리를 거쳐오면서 맞아. 느꼈던 경험들도 있을 거고,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맞아요. 많이 생리를 해본 여성들이 보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 지금 당장 어떤 각계각층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분야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또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되게 많이 보일 것 같아서 그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저는 아까 얘기했나요? 제가 이 책과 영화를 류준열 씨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분이 여기 맞아요. 클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인스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어요. 뭐야 이 사람 뭘 했어? 그래서 가서 보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류진열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책 생리 공감 가지고 같이 지구 씨 그리고 맷돌림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두 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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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신의 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생리입니다. 김보람 작가가 직접 경험했고요. 책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김보람 작가는 이제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되게 중요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리용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몸을 공부하면서 내 몸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 몸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보다는 내가 사는 몸, 내가 일하고 먹고 또 사랑하는 몸으로서 보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봐요.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예뻐해 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남자친구의 관계에서도 더 자연스럽고 더 친밀해지는 변화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과 같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인데, 맨 처음 책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네덜란드 친구 했던 생리용품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김보람 작가는 영화 감독에서 또 작가로 살게 됐고, 또 작가 그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책 191페이지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보상은 관계를 통해서 왔다. 이전까지 나는 연애할 때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왜 그런진 몰라도 늘 자신이 없었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주던 자연스러웠던 모습을 남자친구 앞에서 드러내기 어려웠다. 나만 재미있어하는 이상한 농담을 한다든가 느닷없이 멋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든가 하는 가장 편안한 때의 내 모습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여자답지 못한 모습을 들키면 다른 여자로 갈까봐 두려웠다.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감정이 상할 때 표현을 하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무엇보다 내 몸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비대칭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 턱은 너무 뾰족하게 튀어났기 때문에,
내 다리는 옷자형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더는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가 흘리는 피를 공부하면서부터 나처럼 피를 흘려 온 여성들의 역사를 추적하게 되면서부터 생리컵을 쓰면서 내 질을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게 되면서부터 스테레오타입에 벗어난 여성들의 목소리로 가득 찬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점진적으로 나란 한 인간이 변하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남자친구 앞에서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리 많지 실력 없는 춤이지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흥을 더는 감출 수 없게 된 것이다. 표정도 풍부해졌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아무 이유 없이 째려보거나 웃고 싶은 만큼 실컷 웃어 젖히는 일이 많아졌다. 그럴수록 남자친구가 가까워졌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정의 상처를 입었을 때 지금 그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바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뻐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 꾸미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상대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이 열렸다. 생리컵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춤으로, 춤에서 연인으로 도저히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이 연이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나는 자기 몸을 지독히 혐오하던 나 자신과 결별했다. 긴급 상담이나 궁금한 성상담은 검색창에서 박정자 상담실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린 동영상, 책 함께 보시고요. 딸바TV 사이트 팟빵에 여러분의 생각,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딸바 책방 관련 업데이트와 공지사항은 딸바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이슈,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